네, 24년도 의여고 확률과 통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풀이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kx 플러스 k다. 그리고 0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려보면 되겠네요. x에 0 집어넣으면 0,k가 되고 4 집어넣으면 4,5k가 되니까 0,k 여기쯤에 찍고요. 그 다음에 4,5k니까 여기쯤에 찍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일단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에서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k, 그 다음에 요거는 k,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5k 더하기 k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12k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1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에 2에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2에서 여기가 2니까 2에서 끊어주면, 여기서 끊어주면,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3k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3k.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2부터 4까지니까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니까 여기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이 이제 3k 5k로 바뀌었네요. 3k 더하기 5k. 그리고 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2가 됐죠. 그래서 곱하기 2 다시 나누기 2 하니까 8k가 되겠고, k가 1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분의 2가 여기의 넓이고요. 문제에서는 그거랑 그 다음에 k랑 더한 거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12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2분의 9가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좀 까먹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래 분산을 구하는 원래 방법, 원래 공식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편차는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 이것을 편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해 가지고 구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낸 거, 이게 원래 분산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바꿔보니 우리가 맨날 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처음 분산의 정의는 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가 빈칸에는 요 x-m의 제곱 요게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개를 시켜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요렇게 전개를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평균의 성질대로 한번 가보면, 자, 이 x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평균이 씌워지고 그 앞에 개수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붙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제곱은 이제 평균 구할 때는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빈칸에 들어갈 것이 지금 요거 x제곱, 그리고 다빈칸에 들어갈 것이 m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써놓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요 x라는 것도 m이잖아요. 그쵸? x의 평균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분산을 구해도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가나다는 찾았고, 그러면 이 5x 플러스 1이 21이다. 자, 요거 생각해보면 5 앞으로 꺼내고요. 이 x 플러스 1이 21인 거니까 그러면 이 x가 4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x가 4고, 그러면 요게 4라는 것을, 4고 분산이 1이라는 것을 아까 전 공식 요거 vx가 요겁니다 라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시면, 자, x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여기서 볼까요? 요거하고 같은데, 그런데 요 m 값이 4라는 것을 알았고 분산은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은 2x제곱 마이너스 4제곱 1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 넘어가면 여기는 17이 온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가 되는 거니까 맞게 써져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커트라인 문제죠. 커트라인. 자, 지금 2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124명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합격할 확률이 뭐냐면 2만 명 중에 124명이니까 요거는 만분의 62죠. 0.0062 요것이 이제 합격할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 본 사람들의 평균 그러니까 점수는 86,3제곱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정규분포에서 상위 0.0062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0.62%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쪽이죠. 자, 여기가 86점인데 요 끄트머리에 딱 잘라가지고 그 점수를 넘는 사람들의 비율이 0.0062가 되게 하는 그 점수, 요것을 K라고 잡으면 이 K가 바로 커트라인이고 그 K가 문제에서 물어본 최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X는 응시한 사람들의 점수죠. 점수가 K점 이상일 확률이 0.0062다.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아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0.0062는 이제 이렇게 표를 보면 2.5랑 관련이 있죠. 그죠? 2.5를 0.5에서 뺀 값이니까 그럼 요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2.5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K-86 나누기 3 표준화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은 2.5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양변에 3 곱해주고 K-86이 7.5가 되니까 여기서 86만 넘어가면 93.5,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도 정규분포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4명을 이미 추출한다. 표본을 뽑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자, 먼저 모집단은 18,3제곱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서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렇다면 정규분포가 바뀌겠죠. 18, 자, n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3의 전체 제곱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이게 x 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고요. 평균이 점심 식사 시간의 평균이 15분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x 바가 15 이하일 확률 요거를 지금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표준화를 시켜주면 z로 바뀌고요. 자, 15를 표준화시키면 15에서 18을 빼주고 자, 그리고 지금 x바에 대한 얘기니까 요 표준편차가 들어가야죠. x바의 표준편차.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에 살짝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텐데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이죠. 그죠? 이쪽. 그죠? 여기면은 2를 0.5에서 이 0.4772를 0.5에서 뺀 거니까 0.028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요거는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네요. 표준 편차가 90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n명을 추출했고 그 n의 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뽑은 n명들의 평균, 그러니까 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뽑은 n명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x바가 지금 1000이다.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신뢰 구간을 써볼 건데 신뢰도 95%라고 말을 했고요. 이 조건에서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개수는 1.96을 써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써보면 10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90이죠. 자, 가운데 모평균 있고요. 오른쪽은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바꿔서 들어가면 되죠. 요렇게. 자, 이쪽 게 편하니까 오른쪽 부분만 보면 결국 1005.88이 됐다는 얘기는 요 부분의 값이 요게 5.88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1.96에다가 3 곱한 거니까 결국은 루트 n분의 90이라는 값이 3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루트 n은 30이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n 값은 30을 제곱해서 90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A 상자에는 1, 2, 3, 3이라는 공이 들어가 있었고 B 상자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4개가 들어가 있는데 A 상자에서 먼저 공을 하나 꺼내 가지고 B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는데 그러고 나서 B 상자에 남아있는 홀수인 공의 개수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차근차근 일단 따라가 볼게요. 결국 우리는 홀수인 공의 개수, 그러니까 홀과 짝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니까 A 상자에 있는 공을 볼 때도 뭐 1따로, 2따로, 3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A 상자에서 홀수와 짝수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A 상자에서 홀수가 뽑힐 확률이 얼마냐면 1, 3, 3, 3개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4개의 공 중에 3개가 홀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짝수가 뽑힐 확률이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홀수가 뽑혔다면 그 뽑힌 홀수가 B상자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쵸? B상자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때 B상자의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B상자 안에는 홀수가 원래 홀수가 2개, 짝수 2개 있었는데 홀수가 하나 추가가 된 상황이니까 홀수 3개와 짝수 하나가 들어가 있는 요런 상황이 짝수 2개가 들어가 있는 요 상황이 이제 B 상자의 상황이 될 거고요. 자, A 상자에서 내가 짝수를 뽑았다면 짝수가 B 상자에 추가되겠죠. 그렇다면 B 상자 안의 상황은 홀수가 2개 그리고 짝수가 3개 들어가 있는 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B에 남아있는 홀수인 공의 개수 이거를 지금 찾는 그걸 X로 놨으니까 자 X값이 일단 자 1과 2와 3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최소 지금 홀수가 2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홀수를 하나 뽑더라도 상자 안에는 홀수 하나가 남게 되죠. 그래서 홀수가 0개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홀수는 최소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홀수가 하나 남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B 상자의 상황이 이 상황이 일단 돼야 돼요. 그쵸? 위의 상황이 돼버리면 홀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뽑아도 홀수가 하나 남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아래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일단 4분의 1의 확률이 벌어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홀수를 한 개 또 뽑아야 그래야 남아있는 홀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홀수를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5분의 2가 돼가지고 요거는 2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2가 되려면 자 먼저 위의 상황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일단 4분의 3이죠. 그럼 요 상황이 됐고 여기에서는 홀수가 2개 남아있게 하려면 홀수를 하나 뽑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 중에서 홀수를 뽑아야 되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아랫 상황으로 와서 자 아랫 상황에서는 그럼 아랫 상황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고 여기서는 홀수가 2개 남으려면 이미 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짝수를 뽑아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5개 중에 짝수를 골라야 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면은 20분의 1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이 3이다. 3일 때는 쉽죠. 홀수가 3개 남아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뽑을 때도 내가 짝수를 뽑아가면 됩니다. 그럼 홀수가 온전히 3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4분의 3 그리고 또 짝수를 뽑아야 되니까 5분의 2 해서 요거는 20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자 1일 때 확률 20분의 2, 2일 확률 20분의 12, 3일 확률 20분의 6 다 더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아 내가 확률 분포를 맞게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x의 평균 찾으면 되겠네요. 자 x의 평균은 20분의 2 더하기 24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44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0x 플러스 3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0 해주고 더하기 3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47,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부터 7까지 카드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값을 A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A 값을 정할 때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횟수 자 147번 도전해가지고 X축과 만나는 횟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건 이제 이항분포 느낌인데 이항분포에서 147번 도전을 했다. 그럼 그때 요 뒤에 올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확률은 뭐냐면 내가 요런 이차함수를 하나 딱 했을 때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확률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연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려면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여기 들어갈 확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횟수면은 판별식이 제일 쉽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5인데 자 얘가 X축하고 만나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만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A제곱이 2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우리한테 주어진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는 요걸 만족시키는 숫자가 5하고 6하고 7 요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가 5 아니면 6 아니면 7이 골라져야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니까 자 7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만이 합격이죠. 그러면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요때 요거가 X가 따르는 이항분포 그럼 여기서의 X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의 개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몇 번 만나냐? X축과 그려지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게 몇 번이냐? 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72번 이상인 확률 그랬으니까 자 P X가 72번 이상이다. 요것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은 21, 아니죠. 21에다 3 곱해야 되니까 63, 요거 곱하기 7분의 4니까 여기다 7분의 4 곱하면은 36이죠. 6의 제곱 요렇게 생기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주면요 Z가 될 거고요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5가 0.433이니까 1.5보다 큰 확률이면은 얘를 0.5에서 빼가지고 답은 0.0668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표본을 이제 뽑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x바가 3 이상일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런 조건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모집단, 그러니까 0, 1, 2, 4라는 여기에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때 그때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구해질까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복원 추출인 거거든요. 그래서 x바의 값을 우리가 자 크기가 2니까 내가 요 0, 1, 2, 4 중에
두 번을 뽑은 겁니다. 근데 복원 추출이니까 뭐 1을 뽑을 수도 있고요. 뭐 2, 0을 뽑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뽑았을 때 그때의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생길까?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서 0, 1, 2, 4 중에 하나 뽑았고 여기서 0, 1, 2, 4 중에 하나 뽑았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 0인 표본. 그럼 그거의 평균도 0일 거고요. 여기는 0, 1인 표본. 그럼 그거의 평균은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0, 2인 표본이니까 표본 평균 1, 요거는 2 이런 식으로 써지겠습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 1, 2 똑같고 자 여기는 1일 거고 2일 거고 4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가 되겠죠. 1.5,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 그럼 여기도 2분의 3. 여기는 2분의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이 뽑힐 때마다 각각 표본 평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X바들이에요. 근데 그 X바들이 총 16개 나오는데 그 중에 X바가 3 이상일 확률 그랬죠. 3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X바들 중에서 3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것은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개 중에 3개다 해서 16분의 3 이런 확률이 아니라 자, 0, 1, 2, 4가 뽑힐 확률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마다 뽑힐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 표본 평균이 3이 되게 하는 표본은 4,2 아니면 2,4 아니면 4,4 딱 이렇게 세 개의 표본이 표본 평균이 3 이상이거든요. 근데 4,2라는 표본이 뽑힐 확률은 4가 뽑힐 확률이 B잖아요. 그리고 2가 뽑힐 확률이 15분의 2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선택될 확률은 얘네 둘의 곱이니까 15분의 2B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리만 바꾼 거니까 얘도 15분의 2B인 거고요. 4가 뽑힐 확률은 B가 두 번 곱해져야 되니까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쳤을 때 그때 문제에서 말한 X바가 3 이상일 확률 5분의 1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15를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5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러면 3, 5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3분의 1이겠죠. 뭐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자, 그럼 b 자리를 3분의 1이니까 15분의 5라고 쓸게요. 15분의 5. 그럼 요 놈도 15분의 3으로 좀 통분을 해놓고 그러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일 거냐면 15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A 값, B 값이 구해졌어요.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X의 평균부터 찾아야 되겠죠? X의 평균은 15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20이니까 15분의 29가 되겠네요. 그죠? 15분의 29. 그러면 X의 평균이 15분의 29면 X바의 평균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으니까. 자, 우리는 이 X바의 평균 15분의 29를 이용해서 이제 요 놈의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랑 B가 둘 다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요건 다 3, 3이 되는 거니까 이 3X바 플러스 3 요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것을 찾으려면 여기다 3 곱하고 3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5분의 29에다가 3 곱해주고 플러스 3 하면은 5분의 29 플러스 5분의 15가 돼가지고 5분의 44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이 초반부의 과정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15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일단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합이 4가 된다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4가 되려면 1, 3, 2, 2, 3, 1이 나와야 될 거고 8이 되려면 2, 6, 3, 5, 4, 4, 5, 3, 6, 2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되려면 6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 9가지네요. 그럼 36가지 중에 9가지니까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4의 배수가 안 나오면 1점을 얻는다. 그러면 그때 내가 n번 게임을 반복한 후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상황일 때는 x에 대해서 바로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x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 확률 변수는 일단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n번을 했고 뭔가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지금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n, 4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는데 그 y가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4의 합이 4가 나온 횟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걸 정확하게 정의해야 그래야 이제 y에서 x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n번을 던졌고 한 번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n, 4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쓰면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는 결국 4가 합이 4인 경우가 몇 번 발생했느냐 n번 중에. 그쵸? 그걸 나타내는 자, 요런 이항분포가 되고요. 그러면 요 이항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제 x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합이 4라고 하면 안 되구나. 4의 배수죠. 합이 4의 배수가 나온 횟수. 그럼 합이 4의 배수인 경우가 y번 발생을 했다면 4의 배수가 안 나온 경우는 몇 번이냐면 n-y번이죠. 전체가 n번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성공이 y번, 실패가 n-y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성공할 때마다 3점을 얻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실패할 때는 1점을 얻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내가 얻은 최종 점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y 플러스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문제에서 x의 평균이 72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여기다가 평균 붙여가지고 요렇게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y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자, 요 이항분포에서 얻을 수 있는 y의 평균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잖아요. 그죠? 4분의 1n.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를 4분의 1n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n에다가 n 더한 거니까 2분의 3n이 될 거고 문제에서 x의 평균이 72라고 했으니까 이게 72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n 값은 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때 n을 이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자, 이제 b 48, 4분의 1 이러한 이항분포를 y가 따르니까 자, y의 평균은 뭐 차근차근 쓸까요? y의 평균은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는 거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의 표준 편차는 3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의 표준 편차니까 자, 또 여기 y 자리에다가 y는 아니죠. 시그마 x는 시그마 2y 플러스 n n이 48이었죠? 뭐 이렇게 써지는데 어차피 시그마에서는 뒤에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앞에가 2 붙어 있으면은 2 곱하기 시그마 y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시그마 y가 3이라면 시그마 x는 여기 3 들어가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우선 x와 y는 서로 다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정규분포가 평균은 서로 다르지만 표준 편차가 서로 똑같아요. 그쵸? 표준 편차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자체의 모양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시그마 값이 같은 것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조건을 보니까
x가 18 이하일 확률과 y가 18 이상일 확률이 서로 같지요.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x를 기준으로 18을 표준화시켰을 때하고 y를 기준으로 18을 표준화시켰을 때 그 표준화시킨 결과가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요 18이라는 숫자를 x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시켜 보면 요거는 시그마분의 18-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y라는 숫자, 18이라는 숫자를 이번에는 두 번째 정규분포, y에 대한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표준화시켜 보면 시그마분의 18-b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 부등호 방향이 서로 똑같았으면 그냥 얘랑 얘가 그대로 같을 텐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두 숫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지워버리고요. 마이너스 뿌려주면은 18-a가 마이너스 18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니까 a도 지워지네요. a도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36이 b제곱이니까 b는 자연수니까 6이다. 이렇게 b 값을 바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가 6이라는 것을 여기 아까 y에 대한 정규분포에다 집어넣으면 y의 평균은 36-a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정규분포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x의 평균은 a인데 y의 평균이 36 빼기 a잖아요. 이 a와 36 빼기 a라는 이 두 값은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서로 18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a가 1이다? 그러면 요거는 36 빼기 1이니까 35가 되죠. 그럼 a가 2다? 그럼 36 빼기 2니까 34가 되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a 값이 커질수록. 그러다가 a에 18이 들어가면 서로 똑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18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두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정규분포를 두 개를 그릴 건데 이쪽은 x에 대한 걸 그릴 거니까 여기는 a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x의 평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정규분포 이렇게 생긴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옆으로 쭈루루루루 밀어가지고 얘가 밀리네. 밀려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를 36-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정규분포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자 여기겠죠? 여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이 바로 18이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 왼쪽 걸 우리가 x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y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자, 두 번째 조건 F7 그 다음에 G23 그 다음에 F10 요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요 라인이 18이니까 7하고 10이면은 요게 지금 F죠. F. 그래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쯤에 뭐 1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쯤에 이제 7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7하고 10 요 사이에 G23이 있다 그랬잖아요. G23.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항상 이제 여기가 18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18에 대해서 대칭되면 얼마로 갈 거냐면 요쪽에 여기에 8 커졌으니까 8 더 커지면 26으로 갈 겁니다. 26. 그 얘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18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도 18을 기준으로 반대로 넘기면 29에 갈 겁니다. 29. 여기에 이렇게 29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을 18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예요. 그런데 23이라는 숫자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니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같은 높이끼리 연결하면 요렇게 같은 높이끼리 연결하면 이 같은 높이가 되는 지점이 여기에 또 오죠. 여기하고 여기에 또 같은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G23이 얘네 둘의 사이에 껴있어요 라는 건 G23이 요쯤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23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23이면 또 얘하고 같은 높이가 있을 거죠? 요렇게 같은 높이, 요렇게 같은 높이를 그어보면 자, 23에 18에 대해서 대칭된 점은 5 작아졌으니까 5 더 작아져가지고 여기가 그러면은 13이 되겠습니다. 13. 자, 그러면 이제 이 13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여기가 얼마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7과 10 사이에 있으니까 요 지점의 값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 지점의 값은 8 아니면 9일 텐데 얘가 만약에 8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A가 이 8과 13의 딱 가운데에 놓여 있을 건데 그러면 8과 13의 딱 가운데를 구하면 이건 자연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연수 A가 되게 하려면 A 자리, 그러니까 요쪽 자리를 8이 아니라 9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9와 13의 딱 가운데를 구하시면 A는 11이구나. 그쵸? A는 1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아까 우리 B값은 6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2번 17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 뭐 요거는 당연히 여기 안에는 PA 곱하기 PB 요게 들어가야 되죠. 이건 독립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2번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러니까 요게 성립한다면이죠.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 요게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A의 여집합과 B도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래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출발할게요. P, A의 여집합, 교집합 B 요걸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B 차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죠. B 차집합 A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인데 A의 여집합에다가 B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는 B에서 A를 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시 P, B에서 정확하게는 사실 요 부분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P, A 교집합 B를 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PA 교집합 B가 자 요것에 의해서 PA 곱하기 PB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PB로 묶을 수가 있겠죠. PB로 묶어주게 되면 PB 괄호 1-PA가 될 거고 요 1-PA는 A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PB 곱하기 PA의 여집합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B와 A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12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K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B의 확률은 딱 그냥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확률은 K 값에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A의 확률을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요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A의 여집합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A의 여집합의 확률은 얘를 1에서 뺀 거니까 1-A가 될 거고 PB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그러면 요게 12분의 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러면 6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PA가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얼마의 배수를 뽑아야 6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느냐 6분의 1이라는 것은 12분의 2잖아요. 그래서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가 딱 두 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5의 배수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 이렇게 5의 배수와 6의 배수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5 아니면 6인데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K가 5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은 뭐냐면 5의 배수니까 5하고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K가 6이라고 한다면 그때 A 집합은 뭐가 되냐면 6하고 1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B는 지금 짝수니까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니까 자, 만약에 내가 A를 요거다 라고 한다면 그때 A 교집합 B는요 10 하나가 되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A 교집합 B는요 6과 10이 둘 다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A, B가 서로 독립인 상황, A, B가 서로 독립인 상황의 답을 찾을 거니까 자, 첫 번째 상황은 PA가 지금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리고 PB는 처음부터 끝까지 2분의 1. 그러면 그렇게 해봤을 때 자, 교집합의 확률이 지금 숫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1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립이 돼요. 요거는 성립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A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B의 확률은 2분의 1인데 A 교집합 B의 확률도 또 6분의 1인 거예요. 그죠? 12개 중에 2개니까. 그래서 요때는 요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 요때는 A, B가 종속이구나. 그래서 K 값은 유일하게 5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0,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거를 3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원 추출로 3번을 꺼내는 건데 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그때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인 숫자가 0이란 얘기는 내가 3번을 뽑았는데 3번 다 0만 나온 거죠. 그쵸? 그러면 0, 0, 0 딱 요것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27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2는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0과 1 둘 중에서만 뽑혀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뽑을 때 0과 1 중에 나올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3번인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인데 그 중에서는 000도 하나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빼가지고 27분의 7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하나씩 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의 숫자를 뽑을 건데 자, 여기도 0 아니면 1이 와야 되고 여기도 0 아니면 1이 와야 되고 여기도 0 아니면 1이 와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잖아요. 근데 그 8가지 중에는 빵빵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빵빵빵은 빼야죠. 그거 하나만 빼가지고 7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7분의 19 네,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끝에 뭐 여기다 끝에 이제 합계는 1 요까지 써주시면은 이제 확률 분포표는 완성이고 그럼 2번은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부터 구해 나가면 평균은 27분의 7 플러스 38 그러면 27분의 45가 되겠고요 9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제곱들 한 줄 써놓고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27분의 7 플러스 76인가요?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27분의로 통분시키면 요거는 83이고요. 요거는 75 이렇게 빼는 거니까 27분의 8 요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3루트 3분의 2루트 2가 될 거고요. 유리화를 한번 시켜주면은 9분의 2루트 6 요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서도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